그 소방 관련 법령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방 관리사 과목이 많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과정을 A 과정, B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한 5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A 과정, B 과정 뭐 이렇게 나눠서 듣는 분도 계시고 다 듣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과정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과정에서는 뭐 어떤 과목 했나요? 소방 안전관리론,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 그 다음에 소방 전기 회로, 그리고 소방 전기 시설 구조 원리 이렇게 네 과목이 일단 끝난 겁니다. 그죠? 이어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과정이 또 이제 뭐예요? 이제 뭐 남은 거예요? 소방 관련 법령, 그 다음에 소방 수리약, 그 다음에 소방 기계 시설 구조 원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 받으셨는데 소방 관련 법령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수업을 하고 쭉 수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수업 끝나는 게 2월 16일 날 요 강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2월 16일 날 끝나고 나면은 시험이 언제예요? 5월 11일이죠. 5월 11일. 네. 그러면 한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죠? 네. 수업 다 들으셨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조금 안 되니까, 한 2개월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정리하셔가지고 필기시험이 아직은 목표니까 필기시험을 합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필기시험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 앞에 기수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험 본 게 우리는 19회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19회. 그러면 바로 앞에는 18회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는 17회 시험이었겠죠. 17회 시험 합격률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7회 합격률이 19%입니다. 그거 19%가 응시자 대비. 원서 접수 인원보다 응시자가 적잖아. 맞죠? 그러면 원서 접수 대비로 하면은 인원 합격률은 더 떨어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률이 1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회 시험 때는 36% 정도가 합격을 한 겁니다. 응시자 대비. 그런데 솔직히 소방관리사 필기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 중에 필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다 필기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합격자는 17회 때는 5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했고 18회 때는 3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야. 그죠?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합격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5명 중에 1명 합격을 하는 거야. 여기 3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죠. 거기다가 소방관리사를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 없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재작년에 필기를 붙었는데 작년에 시험까지 떨어져가지고 올해 시험을 또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재수생이라고 하죠. 삼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19%, 36%니까 그럼 아무래도 처음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합격률이 더 낮겠죠.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여러 군데에서 얻죠. 그죠? 학원에서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같이 스터디 하면서도 하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듣는 이야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책임 없이. 실제 합격률로 말하는 겁니다. 합격률로. 그죠? 제가 합격률을 뭐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그런데 보면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냥 뭐 혼자 해도 됐고 저는 붙었어요. 이런 말. 우리 혼자 해도 안 되는 시험은 없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바쁘신데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은,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쉬운 건데 괜히 이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나? 근데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반에서도 100%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에서도 한 50% 좀 더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진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뭐 이제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집중이 잘 안 됐던 건데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사람이 집중이 잘 되죠. 옛날에는 드라마 보고 다 봤는데 이제는 어때? 드라마도 좀 한두 개 좀 이제 볼 시간이 없어지고 시험 날짜 한 달 앞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공부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시험이 이제 점점 다가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과정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필기는 일단 합격해놓고 보고 그 다음에 실기가 9월 21일인가요? 5월 11일 날 필기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기가 9월 21일 같으면 한 3개월 조금 더 시간이 있죠. 필기 시험 끝나고 나서도. 그래서 또 그때 또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2018년 거의 말이니까 내년 2019년 5월 11일, 2019년 9월 21일 이렇게 시험을 대비하는 분도 계시고, 요즘 관리사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는 내년에 자격 안 되는 분도 계셔요. 내년 자격 안 되는데 미리 수업을 한번 다 들어놓고, 학원 수업이라는 게 맨날 시험 보기 전에 뭐 한 달 전에 끝나고 2달 전에 끝내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죠. 특히 실기 같은 경우는 정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내가 자격이 안 되더라도 미리 수업을 한번 다 듣고, 그리고 나는 2020년인데 시험 보는데 그때는 학원 수업보다는 강의 들은 내용을 열심히 복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제가 한 4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내년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다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인 소방 관련 법령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에는 제가 목이 아주 안 좋아요. 날씨가 건조해져가지고, 옛날에 그냥 보게 석유난로 이렇게 있었을 때는 목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난방기를 켜놓으니까 완전 건조해져가지고 이 목소리가 아주 좀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부가실 거예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소방 관련 법령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5문제가 나오죠? 소방 관련 법령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소방설비 기사를 언제 취득하셨는지가 다 달라, 여러분들, 지금. 소방 관련 법령이 한 3, 4년 전 이전까지는 기사시험 기준으로 기사는 계속 쉬웠어요. 그런데 작년 기사, 재작년 기사, 올해, 그러니까 17년 기사, 18년 기사, 그때 필기 합격자 많이 안 나왔거든, 기사시험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소방 관계법규지, 기사는. 소방 관계법규에서 과락이 많이 나왔어요. 관리사는 저 시험 볼 때 2004년부터도 그 법규에서 과락이 많이 나왔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에 대한 추억 때문이죠. 기사 내가 공부해봤는데 범위가 똑같네. 근데 기사 시험 볼 때 원론하고 법규에서는 80점 안 나오면 이상했죠, 과거에. 그러니까 같은 과목이니까 너무 쉽게 봐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과락이 많이 나왔던 거야, 관리사에서. 근데 이제 관리사 법규가 어렵다는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사 법규는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사 법규가 어렵다, 실제적으로. 기사도 어렵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관리사 법규의 영역은 9페이지를 볼게요. 차례가 나오죠, 차례. 그 본문의 9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앞에 인포메이션 9페이지입니다. 앞에. 자, 우리 1편이 소방기본법, 그죠? 2편은 소방공사업법. 넘기면 3편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편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5편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 여기까지가 관리사 소방 관련 법령의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죠. 기사는 어디까지만 봤어요? 4편까지만 보면 되는데, 관리사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까지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수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약 한 12시간에 걸쳐가지고 관련 법령 수업을 끝내줘야 돼요. 그죠? 자, 뭐 법규라고 하는 것이 뭐 응용이 있다든지 주관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문구가 나오는 거죠. 그대로. 응용 이런 게 없잖아.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것 같은데, 하지만 문구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걔는 아닌 거죠, 법규라고 하는 것이. 오늘 1편 봅니다.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자, 소방기본법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돼요. 4문제. 25문제 중에 4문제. 소방기본법은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시도지사, 즉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기본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소방관리사 시험을 보는데 시도지사가 해야 될 일, 청장이 해야 될 일, 본부장, 소장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맞잖아. 그런데 시험에 나오니까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법규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법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법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줄을 그어가면서 따라가시면서 정리하죠. 그죠?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줄 그은 것이 좀 중요성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데서만 나온다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줄 그어준 거 말고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거니까 뭐 수업 시간에 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중요 사항 위주로 좀 천천히 읽고 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어때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한번 천천히 읽어 보셔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줄 한번 그어 보셔라.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3페이지입니다. 소방기본법 법 플러스 령 플러스 규칙이죠. 제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무슨 법에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소방기본법을 다운받으면 법 따로 나오고 령 따로 나오고 규칙 따로 나와요. 그럼 그렇게 출력을 해가지고는 정신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그거를 다 순서에 맞게 취합을 해놨어요. 법에서는 뭘 하는 거야? 뭐뭐뭐 해야 된다. 이런 큰 틀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큰 틀만. 그러면 령이나 규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세부적인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게 령과 규칙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법을 쭉 읽었으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령을 봤더니 3조 1항에 의한 나오면 또 이거 보다가 3조 1항이 뭐였지? 막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해. 그래서 우리 교재는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이 되느냐? 1, 2, 3 이걸 뭐라고 읽어요? 항이라고 했죠. 항. 우리 교재는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항이라고 읽는데 이 항은 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법에 있는 거. 그러면 령이나 규칙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항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법의 항인지 령의 항인지가 헷갈리잖아. 우리는 그냥 그래서 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령이나 규칙은 순서에 맞도록 그냥 제가 임의대로 박스 1, 박스 2, 박스 3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박스가 있는 거는 뭐야? 얘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령이나 규칙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해당되는 법 바로 밑에다가 내가 해놨구나. 그럼 우리는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쭉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지. 법규 시험에서 법 제3조 2항이 뭐예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된다는 거야. 그죠? 저는 이걸 그냥 이런 항이라고 하고 얘를 뭐야? 박스라고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2, 3 이런 게 있어. 걔는 뭐라고 읽어야 돼? 호라고 읽겠다. 호. 그죠? 네. 1항 2호, 3항 1호. 박스 1, 2, 3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재 놔두고 법령을 따로 다운받아서 보실 분은 안 계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이죠. 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객관식이죠. 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적이 아닌 것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한 가지, 그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복린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몇 번 읽으시면 되죠. 객관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쭉 매끄럽게 지나가는데, 이거는 좀 잘 안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법은 항상 뭐 물어보여요? 모든 시험은 계산 문제가 아니면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 시험이라고 하는 게. 계산 문제 빼면. 그죠? 네. 보시고. 2조의 정의입니다. 1호.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 지역은 뭐 할 때 필요한 지역이에요?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등에 있어서 필요한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고 한다. 3호.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관계인 계속 나오겠죠. 관계인이 뭐예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4호.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고 하죠. 앞으로는 그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소방본부장이란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 이미 위험물 공부할 때 듣긴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앞으로 시도지사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도지사는 뭐가 시도지사예요? 도지사는 누군지 알고 도지사는 다 알고 있죠. 시장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다른 시장은 안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만 시장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장도 시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부천시장은 시장이라고 안 해.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방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시도마다 있죠. 시도마다. 그죠? 그러면 서울시는 소방본부가 있죠. 부천시는 시야 우리가 말하는 시인데 소방법에서는 부천시는 시가 아니야. 그래서 부천시는 소방본부가 없고 어디에 있어? 경기도에 있죠. 경기도. 그죠? 그래서 부천시의 소방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부천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라는 거죠.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파주시 신데 여기 시장이 안 들어간다. 거기는 뭐다? 본부가 없다. 어디에 있어? 경기도 소방본부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소방본부는 시도마다 있는 거고 소방서는 보통 구마다 하나씩 있잖아. 구마다. 그죠? 네. 구마다 하나씩 있다. 자, 5호에 소방대. 소방대는 아랫줄 오른쪽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는데요. 가나 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뭐라고 한다? 소방대라고 한다. 다음 중 소방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아닌 거 하나 나오겠죠. 그죠? 네. 소방공무원은 당연히 소방대고요. 의무소방원은 뭐예요? 그 군복무를 대신해서 의경이나 전경처럼 의무소방원이 있어요. 이거 시험 보고 들어가거든요. 엄청 경쟁률 세요. 속도 어떤 사람은 카츄샤만큼 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소방대라고 한다. 6호에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없어요. 소방대장이라는 것은. 소방대장이라는 게 뭐예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현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야? 소방대장이야. 소방대장. 그죠? 네. 소방대장은 현장 용어예요. 현장 용어. 자, 어제 지금 되게 화재 발생했는데 거기에 딱 출동을 했더니 팀장이 제일 높아, 거기서. 그러면 그때는 팀장이 대장인 거죠. 근데 있다 보니까 과장이 출동을 했어. 그럼 과장이 뭐가 되는 거야, 또? 소방대장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가만히 서장이 왔어. 그럼 뭐야?
서장이 소방대장이야.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방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소방공무원도 기분 좀 좋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 서장님 이렇게 부르면 괜찮잖아. 그죠? 근데 좀 직급이 별로 이렇게 안 높은데 기분 좀 좋게 해주면 뭐라고 불러야 돼? 대장님 이러면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대장님. 예. 저도 옛날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 계속 어떤 사람한테 대장님 대장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소방 법규 강의 안 했을 때니까 초창기니까 툭툭 해서 저 사람이 대장님이 그랬더니 높은 줄 알다 대장님 대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근데 좋아하더라고 대장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현장 용어구나. 그죠? 예, 우리는 대장이라는 직위는 없고 현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대장이라고 하는구나. 그 사람 대장 한번 해봤겠지 뭐. 잠깐이라도 그죠? 예, 안 높아도 그죠? 예, 그러니까 대장이라고 하면 좋아하더라. 그죠? 자, 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이랑 시도의 아랫줄 중간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무슨 령 한번 처음 해본 거야. 어? 네. 시도의 소방 업무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아랫줄 오른쪽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자, 본부장 서장은 누구 지휘를 받아요?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뭐라 그래? 지방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시도마다 소방공무원을 알아서 뽑아요. 아,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몇 명 소방공무원 뽑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뭐 국가에서 뽑진 않아요. 그래서 아,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시도지사가 지휘 감독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방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시도마다 재정 사항이 좀 달라가지고 어느 시는 돈이 많은 시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복리후생이 잘 되는데 어느 저 뭐 지방에 이런 뭐 인구 별로 없는 곳은 세수가 별로 안 거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걸 국가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주기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반대하는 거지. 그 얼마 전에 올해 총괄도 한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반대했어요? 그 뭐 남경필 도지사여서 그때 남경필 도지사가 안 된다고 반대했죠. 근데 박원순이도 안 된다고 막 말하려고 했는데 남경필이가 먼저 말하니까 가만히 있었어. 근데 왜 안 된다고 한 거야? 그래 내가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응? 아 그럼 고맙잖아. 소방공무원들 당장 그 사람한테도 고맙지만 이 사람 그 최고 누가 이 사람의 뭐 지휘하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보다 뭐야 도지사라고 해야지 자기 나중에 또 내년에 또 뭐 선거할 때 조금 도움도 받고 그러잖아. 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놔주니까 국가직으로 못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채용하고 진급시키고 한다.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넘깁니다. 4조에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1항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아랫줄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어디에서 운영해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그죠? 그래서 뭐 청에도 있고, 본부에도 있고, 서에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 119 전화를 딱 누르면 어디서 받아? 여기가 지금 영등포 소방서 관할이거든요. 영등포 소방서 종합상황실에서 전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세 군데에 있다. 119 종합상황실은. 박스 1. 119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오른쪽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죠? 박스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오른쪽 종합상황실의 전산, 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죠? 네. 전산요원,
통신요원을 갖추고 유무선 시설을 갖춰야 된다. 박스 3항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네. 박스 4 종합상황실의 실장 괄호하고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 직위에 있는 자 대장이나 같은 의미일 수 있겠네. 그죠? 현재 근무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뭐야? 실장이다 라는 거야. 실장이다. 종합상황실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된다. 어떤 업무를 행하는 거예요? 라는 건 안 읽을게요. 1호부터 6호까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려고 그러면 요 안에서 다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어떤 업무를 기록 관리해야 되는가요?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면 요거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냥 법규에서 고득점 맞을 생각은 없으시면 뭐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법규에서. 자, 박스 5.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아랫줄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한다. 이건 좀 중대 사안인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상위, 그죠? 상위 종합상황실에다가 보고해야 된다. 서는 본부에, 본부는 서에, 그죠? 자, 어떤 경우에요?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는데 1호 중에 가호.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나호.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다호.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 발생한 화재. 등등등등. 그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아호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그죠? 그 다음에 3호에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지금 YTN에서 막 계속 화재 발생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서 모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바로 알려라.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상부 상황실에 보고해야 될 내용이다. 자, 법은 여기서 그대로 나온다 그랬었죠? 나오고. 비슷한데 그건 아닌 거라는 거야. 일단 확실한 것만. 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1항 오른쪽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들 줄 긋는 거 보면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냥 쭉쭉 어느 분은 자대고 막 그거예요. 이 책 언제 보고 말 거야? 이번 시험 보고 버릴 거예요. 합격할 거니까.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막 자를 대고 막 정성스럽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그 책? 아니면 내후년에 또 볼 거야? 자, 됐습니다. 그죠? 자, 청장은 박물관을, 그죠? 시도지사는 체험관을 설립 운영한다. 그죠? 소방박물관이 저 전주에 있는 것 같더라고. 전주에 있고, 소방체험관은 시도마다 있는데 설립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우리는 안 할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서울은 무조건 가장 선도니까 있어야 돼. 어디에 있어요? 소방체험관? 보라매 공원에 있죠. 그래서 보라매 체험관. 거기 가면 체험이니까 뭐 어른들은 잘 안 가는데 어린 아이들, 그죠? 유치원 아이들 거기 가잖아. 그래가지고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피난하고 화재에 어떻게 피난해야 된다. 체험 한 번씩 해보면서 하는 게 소방 체험관이에요. 그죠? 자, 6조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1항 소방청장은 아랫줄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앞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게 되게 많아요. 왜 5년이겠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 수립한다. 넘겨가지고 맨 위에 사망입니다. 사망.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사항,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누가 수행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거죠. 책임은 시도지사가 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돼?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요.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요.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매년 세부계획을 12월 31일까지 세워가지고 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5항 소방청장은 오른쪽 끝에 시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에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 시도지사가 해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7조 소방의 날의 재정과 운영. 1항 오른쪽 끝에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그죠? 네. 소방의 날이 언제예요? 11월 9일. 제가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는 가만히 이제 그 과거를 쭉 이제 돌이켜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마 소방과 좀 인연이 있었다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말 했나? 네. 11월 고등 2학년 때, 그때는 이제 보게 되면 영화, 초대권들이 많이 돌아다녔어. 지금 초대권 있나, 지금도? 옛날에 초대권이 많이 돌아다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 하나가 뭐 영화 초대권 같이 생긴 거 하나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 학교에서. 아, 저 분명히 초대권이다 싶어. 저거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야, 그거 너 뭐냐? 했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봐 그랬더니 뭐 소방의 날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소방의 날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날 초대권이에요. 아, 영화 티켓인 줄 알고 좀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119 뭐 소방의 날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초대권이에요. 아, 그래서 달라고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둘이 같이 갔어. 이제 어디였냐면 서울시청 옆에 가면은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서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기가 세종문화회관 별관이라고 했었어요. 거기가 세종문화회관 별관 2층으로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갔더니 소방 공무원들은 1층에 쫙 있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2층에 올라가 있는 거야. 2층도 제일 좋은 자리를 일찍 가고 잘했던 것 같아가지고 내가 딱 왔었지. 근데 참 저기 한 건 그 친구도 뭐 소방 공무원의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고 어디서 걔도 얻어온 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집에 뭐 소방관이 있나. 우리 아버지가 의용소방대원이었구나, 시골에서. 근데 그거 빼고는 사실 인연이 없는데 가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면 뭐 하겠어요. 기념행사가 뭐야? 포상하고 박수 치고 그거 아니야. 결국은 가가지고 누구도 모르는, 누가 상반인지도 모르는데 박수를 열심히 쳤어. 그래서 복 받았어. 갖고 하면서 강의하다는 소방을. 그게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나중에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방의 날 행사를 참여했구나라는 거야. 그게 언제였어? 1월 19일이 아니라 11월 9일이야. 11월 9일. 그죠? 2장에 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 등 8조 소방력의 기준 등 1항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이라고 하죠. 자, 소방력은 뭐하고 뭐예요? 소방의 힘은 인력과 장비죠. 인력과 장비가 소방력이네요. 그죠? 네. 2항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말했죠? 인력 누가 뽑아요? 시도지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소방 공무원 1,200명 뽑겠습니다. 누가 세워? 시도지사가 계획 세운다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계획 세운다는 거야? 시도지사가 세운다는 거죠. 그죠? 시도지사가 소방력 확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9조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1항 국가는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그죠? 원래는 시도에서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부를 보조한다. 일부. 2항의 박스 1 국고보조 대상의 범위. 그러면 국가는 어느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를 해줘야 되나라는 거죠. 시험도 이대로 나옵니다. 1호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오른쪽 페이지 세 번째 줄 2호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그죠? 요즘에 소방관서 깔끔하게 딱 멋지게 짓잖아.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앞에 가 소방공무원한테 불러가지고 이거 뭐야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지은 거죠? 그럼 맞다 그래. 아, 국고보조 했다 그래. 그게 소방관서용 청사. 그죠? 다시 1호에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서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배죠? 소방하는 배. 예. 그 다음에 다오에 소방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라오에 그 밖의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 장비.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말고는 시험에 안 나온다.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야. 그죠? 예. 자, 방화복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있는 거 방화복. 방열복은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뭐 방열복 등 그러면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 돼. 방열복도 그 밖에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법은 그렇게 안 나와. 무조건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지. 응용을 해서 뭐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예. 계속 쭉쭉 읽어 내려가면 돼요. 예. 자,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10조, 9페이지 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1항,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한다.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리죠. 소방용수시설 역시 물을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설비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는 누가 설치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앞으로 모든 비용 발생하는 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시도지사가. 이거 소방용수시설장 돈 들어가잖아. 누가 설치해? 시도지사가. 이건 관이 설치하는 거죠. 얘는 누가 설치해?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거 나중에 이제 소방 기계 분야라고 굳이 말하면 기계 분야에서 얘는 뭐야? 얘는, 관계인이 설치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 그랬죠? 얘는 기본법이잖아. 기본법은 뭐만 이야기해? 관에서 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름은 비슷한데 헷갈려, 나도. 때에 따라. 얘는 뭐다? 소방용수시설이라고 한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뭐예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3가지가 소방용수시설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나오기 딱 좋아요.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그 소화전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진짜 집에 가실 때, 여기 앞에 보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 거기에 뭐가 있어? 이 지면이죠? 여기에 키 작은 빨간색 소화전이 있어. 얘가 뭐야? 소화전. 급수탑은 뭐예요? 많이 없어졌는데 외관 때문에. 소방서 앞에 가면 이렇게 큰 높은 게 이렇게 있어. 빨간색으로. 얘가 뭐야? 급수탑이죠. 이거 밑에 뭐랑 연결되어 있겠어요? 상수도랑 상수도랑 이렇게. 상수도랑.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밸브, 여기까지는, 요 아래까지는 물이 채워져 있는 거지. 얘도 밸브가 요거라면 여기까지 물이 채워져 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는 뭐야? 수조가 이렇게 있겠죠. 수조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뭘로? 상수도 배관과 연결되어 있어. 그죠?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 상수도와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죠? 다만,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하는데, 다만, 제45조에,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해 줘야 된다. 자, 내가 여기가 넓은 벌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 그럼 맨 먼저 뭐부터 깔아? 수도, 전기부터 깔죠. 그러면 배관을 쭉 깔기 전에 깔고 나서 매립해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소화전 설치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수도 사업자가 수도를 깔기 전에 누구한테? 관할 소방서장한테 내가 여기 이렇게 수도 라인을 까는데 소화전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어디에 뽑아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러면은 소방서장이 그 도면을 딱 보고 여기다 하나씩 좀 설치해 주세요라고 하면 뽑아준다는 거지. 그죠? 예, 누가? 수도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야. 수도 사업자가. 그죠? 예. 그럼 수도법 45조가 뭐예요? 이러는 거죠.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써놨어요. 수도법 45조는 일반 수도 사업자는 해당 수도의 공공소방에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네. 근데 일단 뽑아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관리는 누가 해, 이제? 소방서에서 하는 거야. 그죠? 네. 대신 이거 나중에 소화전 있는데 막 이 배관을 없애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도사업자는 물을 공급되도록만 하면 되고 요 상부에 나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방서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네. 2항에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뭐라고 한다? 비상소화장치라고 한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된다. 언제 이게 개정이 된 거예요? 딱 1년 됐네. 그죠? 12월 26일 날. 얘가 비상소화장치. 자, 얘는 뭐예요? 소화전이죠. 소화전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이게 필요하면은 소방대가 와가지고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밸브 열고 불을 끄거나 아니면 이 물을 자기네 소방자동차에다가 실어주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소화전이죠. 지금 비상소화장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함 안에다 넣어 이렇게. 그리고 호스랑 노즐을 다 체결해 놓고 있는 거야. 뭐랑 유사해? 5개 소화전이랑 유사하겠죠? 네, 그게 이제 추가됐어. 그죠? 네, 그래서 실제 크게 보게 되면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그 다음에 뭐도 필요해? 비상소화장치. 비상소화장치는 어디에 필요해?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이죠. 얘네들은 아까 말했던 비상소화장치 아니면 얘네들은 그냥 일정 거리만 되면 무조건 설치해줘야 되는 게 아까 말했던 3가지예요. 얘는 어느 때 필요해? 무조건 일정 거리가 됐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하니까 호스가 다 체결이 돼 있어야지 바로 그것을 불 끌 거 아니냐라는 게 비상소화장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디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박스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다시 말하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1호 화재경계지구. 아직 안 했어. 화재경계지구. 화재경계지구는 분위기상으로 뭐예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죠? 네, 화재경계지구. 그 다음에 뭐지? 2호에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일본에는 진작부터 이런 게 있었어. 골목. 그죠? 네. 우리나라는 워낙 도시개발을 금방 해버리니까 아파트가 팍팍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그냥 쉽게 말하면 판잣집처럼 생긴 집들이 많잖아. 골목골목에. 그거 이렇게 다 설치해놨거든? 그게 비상소화장치인데 어쨌든 이런 게, 그죠? 판단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이거 그냥 소화전만 갖다 놓으면 힘들겠는데 그럼 비상소화장치 설치할 수 있다. 그죠? 화재경계지구는 딱 찍힌 거고요.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박스 2.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이죠. 다른 거 없고요. 1호.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 함, 소화전, 호스, 관창을 포함해야 된다. 일체형이지, 일체형. 그림 다 그렸잖아.
일체형. 바로 밸브만 열면 소화 바로 할 수 있는 일체형이네요. 이렇게, 그죠? 일체형이네요. 자, 사망의 박스 1. 맨 아래, 박스 1의 오른쪽, C 도지사는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된다. 그죠? 네, 표시를 해야 돼, 표시를.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표시를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자,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규칙 별표 2. 소방용수 표시. 1호.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 표시 어떻게 해? 자, 이거 이제 비상소화장치는 빼고 여기 세 가지가 있었죠. 이 소화전인데요. 여러분들이 소화전은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지상식이잖아. 지상식. 지하식도 있어. 이 지하면 요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겠어? 맨홀. 예. 맨홀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소화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탑은 지하가 아니잖아. 그래서 소화전은 지상식, 지하식. 지하식이면 지하에 있는 거죠. 저수조는 뭐야?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다 표시해야 돼? 표시를 맨홀 뚜껑에다 해야 돼. 맨홀 뚜껑에다가. 맨홀 뚜껑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자, 가오. 맨홀 뚜껑의 지름은 648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나오. 맨홀 뚜껑에는 소화전 주차금지, 저수조 주차금지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그 위에 차 세워놓으면 맨홀 뚜껑 못 열 거 아니야? 주차금 써놔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2호에 급수탑이나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의 경우. 자, 얘는 뭐야? 소화전 지상, 급수탑 지상, 저수조도 지상에 설치해야 되는 게 있나 봐. 그냥 분구 해석하면.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른쪽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죠? 네, 어떻게? 여기다가는 이렇게 생긴 걸 하나를 너무 높네. 옆에 나란히 비교하니까. 이렇게 안 높아요. 그죠? 네. 어떻게 생겼어? 자, 화재를 진압할 목적이잖아. 그러면 여기 뭐야? 빨간색이 원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을 끄려면 뭘로 불 꺼야 돼? 물로 불 꺼야 되지. 물은 무슨 색깔이야? 청색이지, 청색. 그래서 그림 보게 되면 소화용수라고 써놓고 바탕 색깔은 적색이죠. 그 다음에 테두리는 뭐야? 청색으로 써라. 청색으로. 그래야 불 끌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물로 불을 포유해야 불 꺼지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경 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소화용수 표시다라고 말하는 거지. 맨홀에 설치한다. 아니면 이렇게 세워서 설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규칙 별표 3. 소방용수 시설 설치 기준. 1호. 공통기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가 10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죠? 얘는 얼마마다 설치해줘야 돼? 100m마다. 어디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우리 요 지역은 뭐예요?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야, 준공업지역. 그럼 얼마예요? 100m. 그러면 얘랑이 100m예요? 아니죠? 얘로부터 가장 먼 소방대상물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100m 이내. 그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호 간의 거리가 100m가 아니야. 소방대상물. 아무리 자, 여기. 얘는 최소한 이 가장 가까운 소화전도 얼마는 돼야 돼? 100m는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보는데, 아까 거기 사거리에 그 소화전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원 앞으로 쭉 가면 저기 또 하나가 있어. 그다음에 쭉 가면 또 하나가 있고, 이화식당 가는 길에 또 하나가 있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수도로 배관 밑에다 연결해가지고 소방서장이 설치해달라고 한 거야.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그죠? 네. 100m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140m 이하가 설치한다. 그죠? 네. 그럼 짧은 건 어디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곳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네요. 100m니까. 그죠? 네. 2호에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우, 소화전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라고 하죠. 소화전만 하고 있는 거지?
지하식이 있고 지상식이 있고 호스가 연결되는 게 여기 연결될 거 아니야. 그죠? 호스 연결해야 돼. 이거 얼마예요? 65mm. 우리는 나중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 근데 이상이면 좋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상이면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경우야? 평상시 호스와 얘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는 65, 어디는 80, 어디는 100이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호스는 얼마야? 내가 얼마인지 나도 몰라. 그러면 끼면 딱 맞아, 안 맞아?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급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평소에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은 딱 그 구경으로 통일하자. 얘도 65, 얘도 65. 안 맞아, 안 맞아? 무조건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옥외수화전도 마찬가지고, 송수구도 마찬가지고, 평소 호스가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딱 그 구경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평소에 체결되어 있는 것은 이상이라고 해놓고 체결됐을 거 아니야. 알아서 맞춰놨겠지. 거기에 맞춰서. 그죠? 이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65 이상이 아니라 65예요. 이렇게. 나호의 급수탑의 설치 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1.5m 이상, 1.7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자, 요거죠? 요거 얼마? 얘는 좀 여러분들 봐도 엄청 커. 구경 얼마야? 100mm 이상. 밸브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 많이 하셨죠?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거의 높이는 아무리 높아봐야 얼마야? 1.5m. 근데 얘는 더 높아. 1.5 이상, 1.7 이하. 그죠? 왜 그랬을까? 뭐 누가 와서 그걸 막 할까봐 그랬나? 그래서 요 아래는 여러분들 뭐로 있어요? 보온재로 둘러싸여져 있죠. 뭐 보온재.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겨울에 이 물이 얼잖아. 얼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스마트폰 보고 다니다 부딪힐까봐. 안전을 위해서. 뭐 두 가지인데 아마 그거보다는 보온에 대한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네. 다호의 저수조 설치 기준. 자, 여기 저수조는 어떤 목적이에요, 이제? 여기다 물을 딱 저장을 해요. 그죠? 네, 저장을 해요. 네, 저장을 하고 있다가 물을 임하고 저장을 해.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필요하면 뭐 공부하셨을 거죠? 소방호스를 집어넣고 소방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물을 빨아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죠? 네.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일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야. 기사 때 했으니까. 그죠? 자, 우리가 이게 지면이잖아. 지면. 요 저수조 하단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4.5m 이하여야 돼. 이상이면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물을 못 빨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럼 이론적으로 물을 빨아 올리는 건 몇 미터라고 그랬죠? 10.332m. 맞죠? 이론적으로. 펌프는 물을 빨아 올리는 능력은 없다. 밀어내는 능력은 무궁무진해도 빨아 올리는 건 압력차로 빨아 올리는데 여기는 뭐고? 완전 진공이고 여기는 대기압이면 10.33mm 밖에 못 빨아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이론이고 실제는 어때? 4 내지 5m 정도가 흡입 가능한 높이라는 거야. 흡입 가능. 그죠? 네.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4 내지 5니까 중간에 얼마? 4.5m. 법에서는 4.5보다 깊으면 물을 못 빨아 올려요. 이런 거야. 그죠? 4.5m보다 낮아야 된다.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된다. 디귿에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리을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돼야 된다.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는 60cm 이상, 원형의 경우는 지름 60cm 이상이 돼야 된다. 맞죠? 호스를 투입할 수 있는 만큼의 직경은 나와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급수가 되는 구조여야 된다. 뭐랑 여기 가면 또 뭐예요? 여기 가면 지금 읽은 거랑 유사한 말 또 한번 써있지. 민이 설치하든 관이 설치하든 소방자동차에 물을 공급해주는 얘는 어때? 기준이 유사할 거 아니냐라는 거, 유사할 거 아니냐. 그죠? 네, 그래서 요 내용 많이 듣는 이야기 나중에 가면 또 한번 들어. 그죠? 네. 자, 됐죠? 박스 3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오른쪽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및
소방 대상물의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왕, 그 밖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 질의조사, 질의조사. 자, 요거 소화전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다 보면 소방공무원이 와가지고 요걸 잘 점검을 해요. 어? 혹시 뭐 캡이나 이런 건 제대로 있는지, 그죠? 그 사이에 누가 이걸 파손시키지 않았는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의조사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2년간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쭉 길 가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이걸 딱 보고 있으면 툭툭 뚫어 뭐라고 말해야 돼? 지금 질의조사하고 계시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죠? 2년간 보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놀래버려. 어? 네. 그게 여기 나온 이야기야. 질의조사. 월 1회 이상 해야 된다. 그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11조 하겠습니다.